오늘 구름 하나도 없는 그냥 햇볕 쨍쨍이라고 일기예보 뜨는데 임장을 떠나기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습니다. 보통은 적을 것 같아서 처음 오는 식당이라 곱빼기를 시켰는데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다 먹으니까 배불러 죽겠더라고요. 아무튼 다 먹고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출발을 합니다. 가는 길에 농막이 멀리 보여서 찍어봤습니다. 풍차까지 만들고 좀 귀엽게 꾸며놨죠. 오늘 가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농지은행 아시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농지은행에서 땅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농막이 같이 있는 거예요. 땅이 좀 크고 그 땅에 농막이 있고 거기에 전기까지 들어와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땅이 있어서 좀 멀지만 음성군 소이면이라고 좀 음성군에서 남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30km 이상 떨어진 좀 먼 지역이긴 한데 드라이브 삼아서 한번 갔다 오는 거죠. 이 매물이 어떤 매물이냐면 그 임대거든요. 농지은행 들어가서 보시면 그 충청북도로 설정을 하고 음성군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 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이면에 오늘의 매물이 있습니다. 그 매물을 지금 보시는 이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을 보시면 주소도 표시가 되어 있고 지도가 있어서 대략 어떤 지역인지 미리 볼 수도 있고요. 지적도가 표기가 되니까 정확하게 어떤 번지에 어떤 위치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컨테이너 하나 보이시죠? 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이어진 땅입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평이 조금 넘는 땅인 것 같은데 이 땅을 지금 1년 이용료가 1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원이 좀 안 되는 돈이죠. 한 10얼마 내고 쓰는 건데 물론 이제 월마다 내는 건 아니고 도지료는 연세니까 연 단위로 내면은 됩니다. 최소 계약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이고요. 농지은행이 보통 5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고 후불로 하시더라고요. 계약마다 방식이 다른 건지 아니면 농지은행 정책이 후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1000평에 150만원이면 싼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컨테이너가 이미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기까지 다 해놨다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그거 하나 장점이고 근데 여길 보니까 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만들어 가지고 쓰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매입해서 농막을 짓고 아니면은 농막을 사와서 설치하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농지은행 같은 걸 잘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 땅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특이사항을 써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농막 금지 아니면은 하우스 금지 그런 땅만 아니면 이제 하우스를 지어도 되고 농막도 갖다 놓고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빌려가지고 쓰는 겁니다. 큰 돈이 안 들잖아요. 1년에 지금 이게 비싸서 1000평에 150만원인데 그건 좀 비싼 편이고 어떤 땅은 6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땅 크기에 따라서 임대료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땅은 좀 작아서 10얼마만 내는 땅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찾아보시면 가격이랑 주소랑 거기에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렴하게 농막 세컨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을 굳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장기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가는데 땅 사고 농막 짓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나중에 내가 농막 그 자리 쓰다가 이제 되팔고 싶은데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내가 빠듯하게 좀 했어. 그러면은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농막 자리 이런 시골 땅이 잘 팔리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땅을 빌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돼요. 사실 시골 땅이 엄청 비싸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도 되긴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굳이 어떤 동네인지도 잘 모르는 그 시골에 내가 땅을 사고 뭐 이런 것보다 내가 세컨하우스 이런 거 농막으로 쓸 거면 이렇게 한 5년씩 계약해서 한번 써보고 그 동네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시골에 자주 오는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잖아요. 막상 농막을 설치해놨는데 별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팔고 싶어. 그럴 경우에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네, 진짜 좋은 자리 아니면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잘 안 팔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혹시 가격을 싸게 잘 샀으면 괜찮은데 내가 실수로 동네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샀으면 대팔 때는 조금 손해보면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싹 다 고려를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지상권 주택이 있는 것처럼 이건 지상권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땅을 빌려주는 거를 중개를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도 되고 개인 임대가 있고 또 이제 공공 임대가 있는데 공공 임대인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근데 공공임대 매물은 별로 없어요. 꼭 공공임대가 아니더라도 농지은행 통해서 땅을 빌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원래 이제 시골에는 이런 식으로 땅을 빌려서 많이 써요. 근데 뭐 이런 농지은행에 올라오지 않은 땅은 우리가 보기도 어렵고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농지은행에는 친절하게 우리가 이제 지도로도 다 미리 볼 수 있고 주소가 뜨니까 검색해보면 우리나라는 로드뷰가 잘 돼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로드뷰를 통해서 그 지역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지은행에서 어떻게 찾고 어떻게 또 임장을 가서 직접 보고 하는 것들. 오늘 왜 비 오지?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냥 해밖에 없었거든요. 구름도 없었고.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황당하네. 일단 급하게 판초 우의를 꺼내서 입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렇게 비가 오냐?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에 신청 버튼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땅이면 신청을 해요. 나만 신청했으면 그냥 내가 빌릴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조건 따져가지고 제일 합당한 사람에게 임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이 나면 방문해서 농지은행에서 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땅을 임대해 주시는 분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대로 하고 대신 이제 땅 주인이랑 통화는 할 수 있죠. 원하시면 통화는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가서 그 땅을 한번 보고 여기 상태가 어떻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빌리면 되는 거죠. 농지은행이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주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동산 통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냥 보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대신 이제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정말로 내가 쓸 수 있는 땅인지. 아무튼 여기 특이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나 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농업인만 또 빌릴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잘 따져가면서 빌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큰 조건을 보시면 30km 거리 제한도 있고 같은 시나 군에 살아야 된다는 조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막이나 아니면은 그 미등기 주택이라도 주택이 있는 집이 좋은데 왜냐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긴 다음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땅만 덩그러니 있으면 주소지를 어떻게든 이제 그 근처로 옮겨 놓고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이 여기 음성에 쉽게 계약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현장까지 빠르게 8배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현장을 가보니까 한 마을에 좀
끝부분이거든요. 약간 끝부분에 그 마을 뒤에 이렇게 동산 같은 게 있잖아요. 조그만한 언덕 같은 거죠. 거기를 좀 지나면 이 매물이 있습니다. 약간 한적하기는 해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게 물이 없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네,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만 이제 덩그러니 하나 있고, 앞에는 넓게 밭이 있고, 그 밭 옆으로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니까 양쪽에서 이제 사람 2명이 네, 밭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오는 길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 아니라 저쪽 이따 나갈 때 보시면 아시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큰 길로 네,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집도 상당히 특이하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바로 현장인데요. 제가 일부러 가능하면은 커트를 안 하고 네, 풀 버전으로 네, 기록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네, 보시는 분들이 네, 보기가 좋잖아요. 끊기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네, 스킵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여기가 현장입니다. 여기가 지도에 보이는 밭이고요. 약간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죠.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가 있고, 주변이 온통 농사 짓는 곳이에요. 큰 나무들도 있고, 여기 컨테이너 앞에 여기 넓은 땅, 평지가 지금 다 거기 땅입니다. 한 1000평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손가락으로 대충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는 고구마 심어놨고, 또 뒤에는 깨 같은 거 심어놨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안 가는 작물만 심어놓은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그냥 평지죠. 저 위에 언덕 부분은 다른 사람 땅이에요. 이 매물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네, 추천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기 바로 앞까지 길이 다 나 있으니까 상당히 네,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옛날 화장실인데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다 덮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농막을 잠깐 구경을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전기 연결돼 있는 거 확인했고요. 네, 전기 연결돼 있죠. 그리고 안쪽을 제가 살짝 봤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이제 쉴 수 있게끔 네, 누울 공간이랑 이런 거 해놓고 사신 것 같아요. 뭐 여기 빌리시는 분들이 뭐 간단하게 뭐 꾸미기 나름이겠죠. 뭐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뭐 사는 동네는 아니니까 네, 평화로운 모습이고요.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은 옆에 밭일 하시는 분들 빼고는 네, 없을 것 같기는 한 동네입니다. 그냥 완전 자연인처럼 살아야겠죠. 근데 물이 없어서 그게 좀 한 가지 아쉬워요. 이제 구경을 다 했고 그냥 동네 좀 네,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이 동네는 어떤가 살짝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이 들어올 때 그 복잡한 길이 아니라 좀 편한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왔던 길은 8배속으로 돌려서 나가고요. 여기서부터 반대로 나가는 길은 2배속으로 돌렸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약간 저희 동네보다는 더 시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는 음성이긴 하지만 음성 완전 남부라서 괴산인가? 거기랑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딱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네, 시골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래도 마을은 커가지고 네, 운동기구들도 있고 네, 조그만한 네, 여기 공원들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편하게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을에서 들어왔어요. 그 조그만한 산 이제 반대편에서 들어간 거라서 네,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네, 들어갔었고, 여기까지 와서 들어가게 되면 네, 좀 편한 거죠. 이 마을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가 진입을 한 거였었고, 이제는 완전 반대로 나온 거죠. 근데 이 동네가 제가 왜 멈췄냐면 완전 옛날 동네 그 모습이 남아있어요.
이런 건물은 저희 동네는 없거든요. 이거 완전 그 천장도 낮고 완전 옛날 시대 그 느낌이잖아요. 80년대? 80년대가 뭐야? 그 훨씬 전 느낌이 나는 그런 건물들이 있길래 그냥 신기해서 좀 찍어봤습니다. 여긴 또 나름 뭐 그림도 그리고 했던 것 같은데 집이 오래되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좀 무너졌죠. 여기 완전 시골 운치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보다 더 심해서 저도 나름 시골 살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벽도 흙벽돌이잖아요. 여기는 옛날에 치킨집이었나봐요. 직접 잡아서 튀겨주는 희망 닭집입니다. 마을이 진짜 올드하죠. 그 시골에 흔하디 흔한 편의점 하나 없는 동네입니다. 편의점 대신에 슈퍼들이 있어요. 슈퍼만 제가 본 게 2군데인가? 3군데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이 간판을 보니까 도저히 안 찍고는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집도 아기자기하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동네가 참 신기합니다. 완전 옛날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들어갔던 길이 여기 왼쪽에 골목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슈퍼인데 약간 편의점처럼 해놓은 25시 슈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왠지 강둑일 것 같아서 한번 가봤어요. 역시나 강이 있습니다. 여기 강둑도 나름 산책하라고 이렇게 다듬어 놨고 중간중간 의자도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 동네보다 더 좋더라고요. 네, 저기 벤치가 보이죠? 그리고 논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확실히 저희 동네보다는 비닐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만큼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겠죠. 확실히 이 동네는 공장도 없고 저희 동네보다 물이 더 깨끗한 것 같긴 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강에 가서 낚시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8배속으로 돌리면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길고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면 제가 왔던 길이니까 저희 집에 도착을 하겠죠. 여기서 한 30몇 킬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도 한번 강이 있을 것 같아서 구경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경치는 좋은데 들어가니까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웬 사람이 한 명 있고. 근데 이 도로가 끝이에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끝이면 돌아가야지. 여기서는 이제 8배속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완전 시골이라 특별한 건 없어요. 차도 많이 없고 경치는 좋고 이대로 쭉 가면 군청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 일이 있을 때는 군내로 나가면 장원읍이나 뭐 금왕읍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왜 멈췄냐면 저 옆에 현장인데 여기에 그 가스 발전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는 송전탑 설치 반대를 또 플랜카드 걸어놨네요. 저거 반대해야 돈을 받잖아요. 원래 발전소를 지으면 어떻게 송전탑을 안 지을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송전탑은 지어야 되는데 그거 보상 받으려고 어떻게든 이제 징징거리는 거죠. 저희 동네도 저런 게 있거든요. 참 저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전기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이든 그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음성 이쪽에 완전 시골이니까 이쪽 구석에 만드는 건데 이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여기가 멀기는 하지만 엄청 먼 거리는 아니니까 제가 뭐 장원읍 가듯이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오시면 뭐 햄버거 가게, PC방, 뭐 웬만한 식당들, 뭐 가게들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동네에 와서 구매하고 장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도 다이소 지나갔죠? 다이소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왔었죠. 중고거래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물건 전해주고 했던 동네인데 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뭐 물건 구매나 뭐 식자재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웅성군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금왕을 또 지나야 되는데 금왕읍을 지날 때 이렇게 호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둘레길도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는 국궁 있잖아요. 활 쏘는 거. 그거를 뭐 가르치는 곳인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활 쏘는 거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금왕에 있네요. 이건 우리 동네인데요. 여기에 무슨 테마파크 만들려고 하나 봐요. 반려동물. 그런데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환영한다는 플랜카드가 일주일 사이에 번갈아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